마트에서 장을 볼 때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트에 담으려고 물건을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제자리에 놓았던 일. 예전엔 그냥 집어 담았던 과일이나 생선인데 요즘은 가격표부터 확인하게 되고 아니면 통장 잔고를 보고 한숨부터 나온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순간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60대와 70대가 실제로 통장에 얼마를 갖고 사는지 그 현실적인 숫자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꿀팁 한국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내 또래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일까? 내 통장 잔고는 평균에 비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궁금하지만 누구한테 쉽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계청과 금융기관들이 조사한 가장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중간값, 즉 딱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700만 원입니다. 평균값은 8천만 원 정도 되지만 중간값은 2,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0대 분들 중 절반은 금융자산이 2,700만 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다 합쳐서 말입니다. 2,700만 원이면 병원에 몇 번 가고 집에 급한 일 몇 번 생기면 금방 바닥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평균값과 중간값의 차이가 무려 3배나 난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극소수의 부유층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고 있고 대다수는 그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융자산으로 노후를 버티고 계십니다. 60대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60대 가구의 금융자산 중간값은 대략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70대보다는 2배 가까이 많은 금액이죠.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60대 초반이라면 아직 10년에서 15년에 더 살아야 하는데 5천만 원으로 그 긴 시간을 버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김모 씨, 75살입니다. 이분은 시세 16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국민연금 70만 원과 통장에 남은 800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3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올해는 치아 임플란트 때문에 또 2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주 돌잔치에 100만 원 축의금을 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3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분 말씀이 집은 있는데 집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박모 씨 부부, 73과 70살입니다. 이분들은 시세 20억 원대 아파트를 갖고 계시지만 두 분 합쳐서 연금이 120만 원입니다. 예전에 자영업을 하셨는데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붙다 보니 받는 금액이 적습니다. 예치금은 5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매달 관리비와 생활비로 15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매달 3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결국 저축을 조금씩 깨서 쓰고 있는데 계산해보니 1년 반이면 바닥이 납니다. 이분들은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계시지만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결정을 못 내리고 계십니다. 밤마다 잠을 설친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자산 구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중 실물 자산, 그러니까 집 같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넘습니다. 금융자산은 겨우 25%도 안 됩니다. 60대 이상 가구만 놓고 보면 이 비율은 더 심합니다. 대부분의 돈이 집이라는 한 가지 자산에 묶여 있고 정작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크게 부족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겉으로 보면 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금융자산은 8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 자산의 15% 수준입니다. 나머지 85%는 다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평균값이 8천만 원이라는 건 중간값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중간값이 2,700만 원이니 절반 이상의 가구가 3천만 원도 안 되는 금융자산으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항상 빠듯합니다. 병원비가 한 번 나오면 통장이 금방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노년에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게 체력이 아니라 잔고들아. 이런 말들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는 실제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겪고 계신 큰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예상치 못한 의료기 지출입니다. 70대가 되면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혈압약, 당뇨약은 기본이고 관절염, 골다공증, 백내장까지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노인 한 명당 연간 의료비가 평균 500만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비급여 항목까지 더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나갑니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 참고 일했는데 이제는 아파도 병원비 때문에 참는다고요.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긴급 상황입니다. 집안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나면 3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름에 에어컨이 망가지면 또 30만 원입니다. 겨울철 수도관이 동파되면 수리비가 또 나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이 생겨도 한 달 월급으로 해결했는데 은퇴 후에는 이런 지출 하나하나가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어느 시니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78세 할머니께서 쓰신 글인데요. 냉장고가 20년 넘게 쓰다 보니 고장이 났답니다. 새 냉장고를 사려니 200만 원이 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중고로 사려고 알아보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중고도 70만 원은 해야 한다고 하니 그냥 김치냉장고 하나로 버티려고 하신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전제품 하나도 많은 시니어분들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안타까운 건 나이가 들수록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겁니다. 30대만 해도 금융자산 평균값과 중간값이 1억 4천만 원과 8,700만 원으로 약 1.6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은 평균값 8천만 원, 중간값 2,700만 원으로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젊을 때부터 자산을 잘 모은 소수는 계속 늘려가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70대 금융자산 상위 1%는 2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 이상을 가진 분들은 전체의 1%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나라죠. 일본 금융홍보중앙위원회 자료를 보면 일본의 60대에서 70대 금융자산 중간값이 700만 엔, 우리 돈으로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2배가 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일본은 80년대 부동산 버블이 터진 후 집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대부분의 돈을 부동산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노년기에는 금융자산 비중이 최소 30%는 넘어야 하고 가능하면 50%까지 늘리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이미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모 씨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셨는데 매달 27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70만 원과 합치면 340만 원이 되니 부부가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주저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주택연금이 모든 분께 정답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고 집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선택지로 알아두시는 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니어 전용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겁니다. 요즘은 은행마다 노후 생활자금 대출, 연금 저축상품, 시니어 우대 적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작은 일이라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 사업도 많이 늘어났고 경비, 택배 분류, 급식 보조, 환경미화 같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지만 이 돈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건 인색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같은 경우 시니어 요금제로 바꾸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40만 원입니다. 전기요금도 누진세 구간을 피하도록 사용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한 해로 따지면 1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또 장을 볼 때도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거나 할인 시간대를 활용하면 식비를 20% 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절약들이 모이면 1년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겁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어려운 상황을 숨기십니다. 괜찮은 척 하시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님의 실제 상황을 모르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현재 재정 상태를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자녀들과 가족 회의를 해서 매달 조금씩 생활비를 보태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남은 돈으로 생활하기로 자녀들과 합의했다고 합니다. 가족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화를 통해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 있습니까? 그 금액으로 앞으로 10년, 20년을 버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무게를 예측해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통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65세 이상 가구의 금융자산 중간값은 2,700만 원입니다. 평균값은 8천만 원이지만 절반 이상은 3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갖고 계십니다. 전체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연간 의료비만 평균 5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산 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지 말입니다. 특히 대출을 갚고 나면 남는 현금이 얼마나 될지 냉정하게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다 갚으면 편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막상 갚고 나면 손에 남는 현금이 거의 없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안정은 결국 현금 흐름에서 시작됩니다. 현금이 있어야 생활이 돌아가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으며 마음의 평화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후반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현금이라는 든든한 안전판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한번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얼마가 묶여 있고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얼마인지,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이 작은 점검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꿀팁 왕국은 항상 여러분의 노년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생활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장에 있는 현금, 그것이 바로 노후의 진짜 안전망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꿀팁 왕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